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사관학교의 김소령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가 약간의 반등을 좀 보이면서 하락을 좀 일단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 한국 시간 국내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에 FOMC 금리 발표가 앞으로의 주식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2시 40분에 나온 뉴스 기사예요. 하루 남은 FOMC 트럼프 복귀 고려해야 하는 연준 금리 인하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정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투자자들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까지 고려해야 하는 연준이 이번에도 비둘기파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FOMC 전에 주목해야 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하는 우리 닉 티미라우스라는 그런 기자인데, 이분이 항상 금리 결정을 하는 FOMC가 있기 전에 어느 정도의 확률 높은 약간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답안지를 주는 그런 분입니다. 닉 티미라우스라는 이 인물이에요. 자, 이분이 항상 미리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에요, FOMC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어떤 기사를 썼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이겁니다. 제목이 2025년에 금리 인하 계속 할까? 약간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죠. 이 닉 티미나우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12월에 이번 금리 결정, 내일 있을 금리 결정은 25p를 무조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 확실해요. 근데 이건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온 즉시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잖아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대한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요, 이 닉 티미라우스라는 사람이. 자, 1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거의 81%에 달하고, 그리고 내년 연간으로만 봐도 아까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서 지금 국내 증시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미증시를 제외하고는 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원달러 환율도 계엄령 이슈가 있었죠.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만약에 외인들이 자금을 국내 증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손해보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왜 들어오냐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다.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서 온라인 소매 매출이 늘어난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급증을 했다. 자동차 매출도 전월 대비 2.6%나 급등을 하면서 3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아직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을 하려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와야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닉 티미라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엔 이 사람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의 점쳐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우리 국내 증시나 미증시나 그리고 코인 시장,
최근 가장 핫한 코인 시장에서도 촉매 역할을 해줬던 것이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나 그리고 이런 발언들 그리고 또는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이민자 어떻게 할 건지 뭐 트럼프 관세나 법인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변수가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일단 멈추자. 멈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엔 우리가 원화가 굉장히 박살이 나죠. 그리고 지금 결국엔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bp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왜 그렇냐면 결국 지금 유럽 시장은 안 좋잖아요. 미국 빼고는 아예 좋은 시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뭐 AI나 빅데이터 이런 종목들은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좋은 만큼 역시나 코인도 지금 트럼프 당선은 코인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친인사들을 또 자리 하나씩 계속 마련해 놓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 무엇이냐면 결국엔 지금은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 환경 자체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주식사관학교 첫 영상을 보면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을 이야기를 해드린 것을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횡보의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 국내 증시 투자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달러가 계속 강세의 모습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한두 번밖에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국내 정치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급락은 아직 이르다라고 봅니다.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 따르면 결국엔 오랜 기간 횡보를 통해서 더 높은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큰 조정이 한번 오지 않을까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사관학교 김소령 저는 계속 모아가야 될 종목들은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저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도망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밸류 대비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 떨어진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시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막연하게 도망쳐서 아예 안 보지 말고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종목들 모아가기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저는 무거운 종목들 코스피 상장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조금 안정적으로 분석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보신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흐름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FOMC 이후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아마 걱정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식사관학교 김소령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앞으로 김소령이 보는 증시 흐름들에 맞춰서 좋은 종목들 매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